자, 3.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자, 에너지. 네, 우리 밥 먹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에너지라고 그러죠.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플러스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운동 에너지 mgh 공식이 다 있어요. 운동 에너지 mgh란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키네틱 에너지다 그러죠. 위치 에너지가 mgh.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러죠. 기준면에 따른 에너지. 이 합을 역학적 에너지. 2학년 물리 들어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제일 잘 나오고 애들이 힘들어해요.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물체를 이루는 원자, 진동, 분자 운동. 그래서 보통 전대복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인데 열 에너지 Q는 C 암타, CM 델타 T 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열 에너지라 불러요. 그리고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는 화학 결합에 의해서 물질 속에 저장된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에너지 방출하게 되면 발열 반응이다. Q. 흡열 반응이다. 플러스 Q.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흡열 발열 해서 분해되면서 네, 여러 가지 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다 화학 에너지라고 그러고. 전기 에너지는 전하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전하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전류, 자기, 전기 뭐 그거 그 에너지죠. 그래서 전기에 의한 에너지 E를 VIT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 그래서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다라고 하면은 빛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다라고 해서 에너지 E는 하 F 람다분의 하 C 이런 빛 에너지가 나와요. 빛 에너지.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 알잖아요. 진동수 큰 감마선 이런 게 에너지가 크죠. 가시광선 중에서도 보라색 계열이 진동수가 크고 빨간색 계열이 진동수가 작고 그래서 빨간색이 진동수 작아서 우리가 화장이 좀 길고 그러죠. 이런 에너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역시 공기 중에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음파는 340m/s의 속도로 날아가는 게 음파인데 그죠? 초당 340m/s. 소닉붐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죠. 다 소리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 이게 에너지인데 이게 에너지가 뭐라고 돼 타이틀에 전환이 되고 보존이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환이 되고 보존이 된다. 그 옆에 보고 플러스 강의 봐보면 전환된 게 나와있죠. 반딧불이는 지가 밥 먹고 풀 뜯어먹고 배에 있는 화학물질이 빛을 방출을 한대요. 와 대박이죠. 그죠? 충전 전기에너지 공급하면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고 전지 전기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기에너지 형태로 여러분들 보조 배터리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처럼 에너지는 다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한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막 바뀌는 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전부 다 어디로 주로 많이 전환되어서 우리가 쓰기 좋게 하냐면 전기 에너지 형태에서 각종 다른 에너지로 우리가 편리하게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우리가 발전소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건설을 해가지고 그죠? 다 우리 전기가 주로 많이 쓰임이 많죠. 자, 스마트 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열이 나지만 스마트 기기를 뭐 난방기로 쓰는 애들 없잖아요. 스마트 기기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배터리 충전을 해 놓으면 빛 에너지 화면이 거의 주 목적이 화면이죠.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주 목적이고 그다음에 스피커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영상 볼 때 뭐 스마트 기기가 진동이 주 목적은 아니겠죠, 그죠? 하지만 이 진동도 하고 그 다음에 열도 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에서도 고작 전기 좀 매겨졌을 뿐인데 각종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 목적이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주 목적으로 쓰는 거 이외에 부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서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이렇게 자꾸 쓰지 못하는 걸로 날아가니까
이거 좀 아껴 써야 되겠는데, 또는 효율도 어떻게 될까? 이거 얼마나 오래 갈까?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에너지 효율적 이용이다. 자,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 것 중에서 유용하기 얼마나 잘 썼냐, 이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고, 당연히 버려지는 게 많겠죠. 열에너지 형태로 주로 많이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버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얼마나 넌 효율이 좋니 해서 에너지 효율 퍼센트는 내가 공급한 에너지 분에 네가 잘 쓴 거 곱하기 100 하면 효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준 거분에 잘 쓴 거 그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일단 열기관 5번부터 봐보면 100% 나오는 거죠. 고연로원의 에너지라는 게 내가 준 거 100을 줬다. 그러면 워크 쪽으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은 건데, 워크 쪽 한 30이 갔다고 칠게요. 그럼 나머지 70은 어디로 가죠? 저열원으로 가겠죠. 그럼 효율 얼마야 물어보면 내가 준 거 얼마? 교원 100분에 네가 일한 거 얼마? 30 곱하기 100. 이게 열 효율이다. 그래서 몇 퍼센트? 30%밖에 효율이 안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 거분에 네가 일한 거 곱하기 100. 이게 바로 효율입니다. 열기관의 열 효율. 자, 그럼 옆에 왼쪽에 자동차가 2대가 보이네.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 여기 이제 연료의 화학을 기름이에요. 기름을 막 공급해서 쓰는 이제 휘발유 자동차예요. 휘발유 자동차가 바퀴 움직이는데 이용하는 에너지는 15에서 25% 정도밖에 안 된대네. 근데 이제 바퀴 구동하는데 요거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 거야? 냉각 장치, 전자 장치, 진동 등 소모되는 게 13% 정도 소모가 되고, 그럼 연료가 발생하면서 연소를 시켜야 되니까 불 땡겨야죠. 그러면 이제 엔진이 막 확 열나고 그러죠. 이게 열로 발생하는 이런 에너지가 68에서 72래요.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가 준 게 100인데 각종 이제 우리 자동차 목적은 빠르게 편리하게 우리를 모셔다 다오 뭐 그거 아니겠어요? 100 중에 15에서 25밖에 안 되니까 효율이 15에서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로서 내연기관을 효율을 되게 높이려고 하니까 이건 기술로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연기관 퇴출시키자. 어차피 뭐 지구 온난화도 일으키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뿡뿡 이렇게 해서 이거 퇴출시키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추세. 그래서 전기자동차 봐보시면 전기자동차 에너지 100을 공급을 해줬어요. 하지만 충전할 때 전기도 이렇게 도선을 향해 가니까 벌써 10 까먹고 가네요. 하지만 전기자동차는 이렇게 여러가지 뭐 냉각장치, 전자장치, 진동, 소모되는 에너지도 있고 뭐 다시 뭐 이렇게 재사용해서 쓰는 에너지도 있지만 바퀴를 움직이는 데는 여간없이 좋은 거야. 87에서 91% 정도까지 얘네들은 빨리 우리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공급을 해주니 전체 에너지 효율은 약 87에서 91. 옆에는 15에서 25. 전기자동차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전기자동차는 자동차 엔진처럼 무거운 엔진이나 각종 소모품 비용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도 높고, 단지 이제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무게가 있겠죠. 그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좋다네. 그래서 쓰는 겁니다. 자,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이렇듯 에너지는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는데 왜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항상 다시는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열에너지로 전환돼서 버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잘 쓰고 싶어도 자꾸 다시는 사용하기 힘든 열에너지로 점차 날아가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뀐 게 대표적으로 백열전구 옛날 썼었죠. 백열전구는 말 그대로 열이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이걸 백열전구라고 해요. 빛을 비추는 목적인데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빛을 비추는 목적보다도 열이 나는데 거의 90% 쓰이니까 얘가 무슨 난방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시골이나 한 10년, 20년 전에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 백열전구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돌돌돌 돌려서 뽑고 하는 거. 근데 이거에 쓰다가 이제 한 4, 5년 전부터 해서 형광등으로 바뀌었다가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그나마 좀 높아졌죠. 지금 거의 다 LED 전구로 쓰면서 효율이 많이 높아진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갈수록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이게 효율이 얼마나 좋냐 5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얼마 쓰면은 얼마 정도 쓴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얼마 정도 방출한다. 뭐 이런 것들까지. 우리나라 전자제품 뭐 1등급짜리 사서 쓰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비싸니까 사람들은 싼 거 5등급짜리지만 현재 목돈 덜 들어가는 거 샀다가 유지 관리 비용 그리고 얼마 못 쓰고 버리게 된다 이거죠. 중국 애들이 노리는 건 그거죠. 어쨌든 간에 처음 살 때 싼 거로 해서 사람들이 잘 중국 환경에 이렇게 제품에 노출이 자꾸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거의 뭐 유럽은 지금 중국이 다 장악했다던데. 자, 그러면 개념 썩썩 세미나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다양한 에너지 전환 과정인데 충전은 뭐 하는 거죠? 충전 그래 무슨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다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충전하는 게 보조 배터리예요. 충전. 반딧불이는 무슨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나오는 거죠? 반딧불이에 자기가 몸에 갖고 있는 포도당이나 여러 가지 각종 성분의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가는 것이며 태양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죠. 태양의 빛 에너지를 받아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바로 다양한 에너지 전환 중 하나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 2번 선풍기에 100줄의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유용한 에너지로 25줄 사용하고 나머지 75줄은 열로 방출됐대요. 그러면 이 선풍기의 에너지 효율 얼마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준 거 100분에 네가 잘 쓴 거 25 곱하기 100 하시게 되면은 25%가 나오겠네. 그래서 25%입니다. 3번 에너지 총량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다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무슨 에너지 형태? 열 에너지 형태로 자꾸 방출되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량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자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C.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합성어라고 해서 이걸 신재생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에너지는 뭐냐? 새신자, 새로운 에너지죠. 재생에너지는 뭘까요? 기존 에너지라 하더라도 이걸 좀 어떻게 재생 가능하게끔 살아 없어지는 거,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 이런 거 말고 재생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거 합성어가 신재생이에요. 그러면 석유는요? 그거 안 돼요. 석유는 신에너지 아니잖아요. 그 석유는 다시 안 되잖아요. 재생도 안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신에너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에너지 어떤 거 있을까요?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 그럼 생각해보면 수소 에너지 같은 거 안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뭐죠? 연료전지도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가면서 물밖에 안 나와요. 이런 걸 연료전지. 석탄을 그냥 석탄을 화력 조절할 때 화력이 많이 필요해 석탄아 그럼 석탄 쏟아부으면 되고요. 너무 불 좀 세 그러면 석탄 덩어리 빼면 화력이 약해지고 이거 뭐 석기 시대도 아니고 이런 짓을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면 어떨까?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그런 차관에서 만든 거다. 그럼 또 재생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태양광, 태양열, 폭력, 수력, 해양, 조력, 파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각종 이런 거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자원 고갈 염려가 없어야 되고 공급 가능할 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어야 되며 온실기체 배출로 인한 환경의 문제가 없는 것들을 골라야 됩니다. 단점은 뭐냐? 단점은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서 신재생 에너지다 보니까 이거에 맞춰서 설비나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연료를 지금 핵발전소도 우라늄 쓰고 하는 게 똑같은 효율을 내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발전 효율이 얘네들 좀 약간 자연스럽고 약간 좀 그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초자연스럽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좀 발전 효율이 높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전 효율이 높은 그런 거 쓸 때는 원자력 발전이나 이런 거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효율이 낮아요. 그런 게 단점이다 이거예요.
자,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 첫 번째 신에너지부터 봐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수소 에너지인데 수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 그럼 수소가 연소되면 EH2 플러스 O2가 되니까 연소되면 발생하는 게 EH2O 물밖에 안 나오죠. 얘네들은 석탄, 석유 이런 거하고 다르게 이산화탄소나 이런 게 없어요. 물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물만 뽀로록 나오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게 수소 에너지다. 하여튼 수소를 연소시키면 물밖에 안 나옵니다. 연료 전지는 뭐냐? 예,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연료의 화학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건데 연료 전지는 산화 환원 생각하시면 돼요. 산화 전자였고 산화 환원 전자였고 환원 그럼 전자가 돌아다니면 전자 방향 반대로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걸 연료 전지. 석탄의 액화가스 아까 얘기했듯이 석탄은 고체잖아요. 얘를 액체나 가스화 형태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수용하고 또 우리가 이용할 때 화력 조절도 쉽고 괜히 뭐 이렇게 조금 끓이는데 많은 이런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신에너지다. 재생에너지 목록 한번 볼게요. 태양광, 햇빛 발전 방식은 빛 받아서 광전 효과다. 그래서 빛 받아서 전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모아서 전기에너지 만드는 광전 효과 방식이고 태양열이라고 돼 있죠. 태양광하고는 달라요. 태양열은 햇빛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물을 데웁니다. 또는 오목판, 반사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데웁니다. 물을 데우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나 어떤 에너지 저장 장치를 데웁니다. 데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열, 태양광 다 쓰고 있고 풍력도 쓰고 있죠. 바람의 힘이잖아요. 운동에너지 이용해서 발전기 연결된 날개를 돌려서 에너지 만드는 게 풍력이고 수력은 똑같은 터빈을 돌리는 방식인데 낙하차, 물체가 어떤 그 높이에서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전 방식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보통 수력 발전소 이런 데에서 쓰는 게 바로 발전 방식이죠. 댐 뭐 이런 거. 근데 해양은 조력, 파력이 있는데 조력은 기조력에 의해서 밀물, 썰물에 의해서 높이차가 생겨요. 밀물 때 물이 차고 썰물 때 물 빠지잖아요. 그럼 높이차 생기면 숨은 열어주면 물이 콸콸콸 빠지면서 터빈 걸려. 그래서 그런 방식이고 파력 발전은 파도가 치면서 그 파력 발전소 안에 파도가 쳐주면서 공기를 낮춰 밀고 땡기고 하면서 압력차에 의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파도가 프로펠러를 돌리는 식이 아니고 파도에 의해서 공기통에 공기 압축 팽창이 되면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파력 발전은 파도가 자꾸 치고 하다 보니까 방파제 역할도 할 수 있지만 파도가 자꾸 치다 보면 걔가 베개 나겠어요? 부서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설비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열은 이거 뭐 우리나라 온천 화산 지역도 뭐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구 내부 열 에너지인데 이거 가지고 그죠? 좀 하긴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 뜨거운 물 수증기 가지고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게 지열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는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살아있는 생명체라던가 매립지에 있는 가스 원료를 사용하는 에너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토탈 해가지고 바이오 에너지원이지만 발전 방식은 연료를 뭐 발효시킨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가지고 터빈 돌려서 또 만들기도 한답니다. 폐기물 어차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 나오는 가연성 폐기물 이런 거 소각할 때 나오는 에너지 열 그리고 이런 열 에너지로 증기 같은 거 만들어서 이 증기 가지고 터빈 돌려서 전기 에너지 만든다던가 하는 게 바로 우리 폐기물 발전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지구가 아파해요. 지구가 너무 아야하다 보니까 어차피 재료들은 다 지구 안에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활용해서 써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여기 영국의 베드제드라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 도시인데 목학교에서는 이것도 낸 적 있는데 야 여기 살겠니 여기 닭장스럽게 이렇게 이게 지금 한 채예요. 집 한 채. 집이 이렇게 집 한 채가 이렇게 해서 여기 집 한 채 한 가구가 이렇게 집인데요. 이렇게 사는데
여기 이제 에너지는 이제 지붕에서 태양열, 뭐 전기, 뭐 이런 것들을 공짜로 좀 조금이라도 뭐 건물 관리도 이제 빗물 같은 거 가지고 우리 뭐 소변이나 뭐 아니면 대변 같은 거 정화할 때는 수돗물 쓰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빗물 정화해서 그 옥상에서 내리는 물 가지고 쓴다던가 오수 정화해서 여기 있네 화장실 사용한다던가 열 교환기 환풍기 부착대에 있어서 바깥쪽 찬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 순환해서 이렇게 가게 해서 또 실내 온도 조절한다던가 뭐 이런 거 건물 외벽에 단열재 사용해서 열 손실을 좀 줄인다던가 뭐 이런 건데 이거 바꾸려면 내 생각에는 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또 아니 뭐 서울에 뭐 아파트 몇십억 하는 것보다는 이 설비가 더 싸죠. 그런 아파트가 무슨 몇십억 할 게 있어요 똑같이 그죠? 교통정책은 다 뭐야 자전거 뭐 이런 거 타고 댕겨라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런 것들도 하여튼 뭐 친환경 에너지 도시에는 다 필요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새로 에너지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는 자꾸 이런 거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 연구도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개발 계속 안주하는 것보다 개발하고 해야 되겠죠. 자, 개념 삭석 4번, 5번, 6번, 7번은 여러분 직접 한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고고싱. 자, 4번은 신에너지, 2번 재생에너지, 기억은 화석 연료, 니은 재생, 5번 XX, 6번은 1번 태양광 발전, 2번은 파력 발전, 3번은 조력 발전이에요. 7번 OX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넘겨보시면 여기서 잠깐의 엄청 중요한 이넷 중에 시험 뭐가 잘 나오냐면 첫 번째 연료전지와 네 번째 태양광 발전이 잘 나와요. 자, 그럼 첫 번째 연료전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료전지. 자, 잘 보시면 연료전지는 수소산소 연료전지인데요. 그림에 잘 보더라도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스를 집어넣어요. 플러스 극 쪽에서는 산소가스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소가 전자를 잃고 산화가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전자 내놓으면 이 전자가 쭉 타고 이동하면서 꼬마전구 통과하죠. 꼬마전구 불이 들어와요. 꼬마전구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전자가 여기 딱 대기하고 있죠. 산소랑 누구랑 만나냐? 산소랑 전자랑 수소랑 만납니다. 산소랑 전자랑 수소랑 정확하게 얘기하면 O 2개랑 H 4개랑 전자 4개랑 이렇게 다 만나요. 그럼 뭐만 나와요? EH2O 나오죠. 물만 뻥빠라뻥뻥 빵빵.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산화되고요.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환원이 될까요? 수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전자 받아먹고 환원이 일어납니다. 환원. 그래서 물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 방향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 가죠. 그럼 전류 방향 어디야? 전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게 돼요. 산소에서 수소 쪽으로 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돼 있는데 이거 의외로 아주 참신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수질오염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근데 무서운 게 뭐죠? 수소 깡통, 수소를 깡통에 넣어놓고 다녀야 되잖아. 수소를 생산하는 거 어떻게 생산해? 우리 지구에 수소가 어디 있어요? 지구에는 수소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전기분해, 고작 물 나오는데 물을 또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결국 물이 돼. 약간 이건 좀 비용 부담이 좀 드는데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수소는 정은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서 폭발 위험도 커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구나. 두 번째, 조력 발전 봐보시면 조력은 달과 태양의 인력인 기조력이라 그래서 밀물, 썰물. 자, 밀물이다. 밀물이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시화호, 우리 서해안에 이쪽 좀 물이 들어와요. 밀물대 들어왔다가 딱 가둬놔요. 그 다음에 썰물이면 바다 쪽 수위가 낮아져요. 바다 쪽 수면의 수위가 낮아지면 시화호 수위는 높죠. 밀물대 들어왔으니까. 그럼 시화호에서 수문을 열어요. 그렇게 해서 또 빠지면서 웽.
또 밀물대 들어오면서 웽 해서 사실 왔다리 갔다리 양쪽으로 우리가 이걸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지어 놓으면 뭐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어. 발전 비용 저렴하고 밀물 썰물 매일 일어나서 지속 발전 가능하고 한 번 건설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거 한 번 건설 시키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물 들었다 나갔다 하는 그걸 메워야 되니까. 갯벌 메우니까 갯벌에 있는 생태계 파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그럼 세 번째 파력 발전. 파력 발전은 여기 위에 공기실이 있죠. 파도가 웨이브 치면서 위아래 이렇게 가다 보면 공기를 위쪽으로 압축을 시키면 발전기 쪽으로 오른쪽으로 웽 하면서 공기가 나가면서 발전기를 돌려요. 그 다음에 웨이브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공기실이 이렇게 팽창이 되다 보니까 바깥쪽 공기를 공기실로 잡아 넣어 땡기니까 또 웽 하고 또 돌아가요. 겁나 단순한 거죠. 그죠? 연료비 따위도 없고요. 방파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실용성도 크고 해서 참 좋아요. 근데 파도가 계속 친다며. 그럼 이거 내구성 좋겠니? 한 10년 지나면 그거 부서질 텐데. 그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 잔잔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한 번씩 태풍도 불어오고 하는데 내구성이 문제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엄청 중요한 네 번째 태양광 발전 가볼게요.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자 햇빛이 여기를 비추죠. 햇빛이 여기를 비추다 보니까 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열 받으면 전지 판넬에서 일단 전자가 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요.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고 위에서 아래로 전자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가 나가니까 전류 방향 어디예요? 전자 방향하고 반대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포마 전구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내용 한번 볼게요. 태양전지에 빛을 비추면 태양전지 내부에 자유전자가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전지 판넬에다 빛을 비추면 자유전자가 생겨요. 이거 광전 효과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광전 효과가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가 한쪽 전극으로 이동하면 한쪽 전구로 이동하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만 가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쉽게 우리 가자. 자, 장점. 당연히 태양빛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자원 고갈 염려도 없고 유지 보수도 간편하고 참 좋아. 근데 단점이 맨날 이게 하루 24시간 해가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 일조량 영향이 있고요. 발전 시간이 또 제한적이고요. 설치 공간이 좀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시골에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시골에 산 비탈에 막 태양광 판넬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 속에 있잖아요. 설치 공간이 넓어야 되고 초기 건설 비용도 참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게 장단점이다. 알았죠? 장점 단점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키워는 좀 이따 여러분 하시고 여기 친환경 금단고등학교는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림을 한번 째려보시면 자, 여기 바람이 불어서 찬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내부로 들어가서 좀 더운 열을 흡수하고 얘가 더워지면 공기 빠지죠. 그래서 위쪽으로 다시 공기가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집에 좀 이렇게 신선한 공기도 주면서 열도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열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전기도 얻고 연료전지 보이죠, 그죠?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인데 어차피 연료전지는 수소를 좀 공급해 주더라도 그죠? 여기 물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잔디밭에 물도 뿌리고 그리고 위에는 난방을 위해서 태양광 전지 판넬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살다 보면 도둑놈들은 어떡할 거야, 그제? 무섭게 생겼는데, 그제? 그래서 요즘 아파트 서울에도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는 게 그거죠. 빌라는 보통 좀 저층이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다 이렇게 고층, 그죠? 이렇게 해서 관리도 받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런 하우스를 짓고 사는 게 일단 우리의 예다. 그래서 Q2는 셈이랑 같이 Q2는 이게 무슨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다. 됐죠? 3번 휴식하도록 할게요. 3번 정답은 2번이고요. 5번은 3번이고요. 6번 3번이고요. 10번에 1번이에요. 와우, 4개밖에 없었네. 일단 4개 검토 및 질문.
질문 없이? 자, 그럼 1등급 도전. 1등급 도전은 늘상 잘 나오는 게 뭐 이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에너지 1, 2번. 이거 잘 나오는 게 1, 2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1, 2번. 1번 정답은 5번이에요. 2번은 4번이에요. 자, 컴퓨터 질문. 1번 왜냐래요? 자, 1번 가볼게요. 자, 석유의 화학 에너지 가지고 화력발전소 땔감을 이용해서 연소시켜서 전기 만들어서 충전했대요. 그래서 이제 모터로 구동, 운동 에너지 가는 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화력발전소에서는 당연히 석유의 화학 에너지 가지고 물 끓여서 화력발전소는 물 끓이죠. 열 에너지로 뭐 해요? 터빈 돌려서 전기 생산하는, 발전소는 무조건 전기 생산하는 거죠. 기억은 정답이고.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니 물어봐요. 자, 배터리를 충전한다는 것은 전기를 쏟아 부어서 배터리 안에 리튬 이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온의 화학 에너지로 충전시켜 주는 거고, 배터리를 방전한다 그러면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가는 거고, 충전은 전기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가는 거고. 니은도 맞는 내용이죠. 충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충전 방전은 반대다. 그럼 디귿. 에너지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사용이 어려운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까? 열 에너지는 항상 전환을 하면 사용하지 못한 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니디 정답 5번이 된다. 오케이. 다음. 너 2번 괜찮아요? 2번?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중단원 정복이 있는데, 중단원 정복이 중단원 정복이는 홀수만 하고 일단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홈워크를 하세요. 1, 3, 5, 7, 9, 11, 13, 15 끝. 자, 일단 홀수니까 홀수 답만 불러보고, 알았죠? 자, 1번 정답은 5번이에요. 3번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정답은 5번이에요. 5번이 맞네요. 7번에 3번이에요. 물론 여기는 기말입니다. 기말. 기말이라서. 네. 9번 정답은 3번이에요. 11번 정답 3번이에요. 13번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정답은 3번입니다. 컴퓨터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뻘짓거리 하면 안 끝내줄 거야. 자꾸 니네 둘이 사귀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여기 학원 연애 금지야, 얘들아. 자, 감염병. 여러분, 그 감염병 걸려, 니네 자꾸 그러다가. 감염병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같이 감염성 질환인데요. 콜록콜록 전부 다 감염병, 결핵, 폐렴, 무좀 이런 거 다 감염병입니다. 증상은 검체를 해서 검사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PCR 검사가 좀 정확합니다. 그 균이 있다 또는 그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만 증폭시키는 겁니다. 증폭해서 얘를 엄청나게 번식을 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놈이 있네. 그러면 너 걸렸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코로나 할 때 PCR 검사 많이 해봤던 걸로 콧구멍에 쑤셨다 빼가지고 내일이나 오늘 저녁쯤 그 발표 날 거예요. 알려줄 거예요 하고 연락 오죠, 그죠? 그래서 증폭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게 그거다. 그래서 신속항원 검사는 그냥 신속하게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여기 아주 편의상 있는 키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트 가지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PCR 검사를 해야 되고요. 최신 감염병 진단 기술로서는 나노바이오 센서, 생물 정보 이런 시험 안 나와요. 필요 없고요. 또 검체가 여러분 나와 있어요. 사람 동물로부터 수집한 타액, 그 침, 코, 혈액, 오줌 이런 게 안에 우리 몸에 검체로서 쓰이는 액체들이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추적은 여러 가지 추적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렇게
통신 환경이 잘 발달돼서 다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확인을 한다던가 와이파이로 이렇게 블루투스 센서 다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요즘은 누가 걸렸다던가 어디 갔다던가 우리 코로나 때 막 이렇게 어플들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요즘 항상 똑똑해서 이거 잘 하고요. 미래사회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유행을 하게 되면 전면하게 됩니다. 에너지 고갈, 자연재해, 물 부족, 특히나 식량 부족, 초연결 사회로 인한 사생활. 초연결 사회가 뭐냐면 여러분 왜 SNS 너무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백데이터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내가 분명히 저 인간 저거 인생 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걔 계속 데이터를 백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걔가 정말 누가 이제 시집 장가 갈 때 터트리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해갖고 막 억까지 돼가지고 막 AI 동원해가지고 막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초연결 사회가 그것인데요. 이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요즘은 미래사회에 위한 과학 기술로서 빅데이터, 생체인지, 배터리 다 이 기술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기술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안 좋은 것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딥페이크 기술까지 하는 기술까지 왔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의 빅데이터 활용은 여러 가지 각종 센서기가 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슬라 자동차처럼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도 다 센서기가 다 데이터 읽어서 이렇게 실시간 측정해서 미세먼지 농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센서기 이런 걸로 다 측정해서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측정해서 좋구나 안 좋구나 나가야 되구나 나가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요즘은 다 이걸 빅데이터로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기존 데이터 가지고는 처리하기도 어렵고 다루기도 어려워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디지털 형태로 수집, 저장, 보관되어 있는 빅데이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의 교두보다라고 얘기하는데 빅데이터 활용은 별의별 걸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입니다. 안 좋게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빅데이터가 요즘 정은이 동네에서 자꾸 해킹을 하는데 이거 털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는 만큼 보안도 신경 많이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빅데이터 특징 장점은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더 빠른 이해와 정확한 예측. 병원 안 가도 돼요.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증상이 이렇게 하면 원격으로 이렇게 AI라고 해서 AI가 뭐 해서는 안 되겠다. 직접 진료 와야 돼. 그럼 이제 가는 거죠.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고요. 지나친 데이터 의존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요즘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기상관제, 유전체, 신약계 말고 다 여기 빅데이터 쓰고 있습니다. 자, 개념 수업 볼게요. 자, 뭐는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것을 감염병이라고 해요. 감염병. 단백질이나 뭐를 이용해서 핵산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에서 감염병 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신속 항원 검사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맞아요. 유전자 증폭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신속 진단. PCR은 신속 진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X. 3번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기기 이용해서 실시간 생활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리고 기존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도구로는 다루기 어려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설명.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 얻을 수 있고요. 빅데이터 활용할 때 항상 사생활 보호 가능은 안 될 수도 있어요. X. 과학실험, 기상관제, 윤제 분석 등 다양한 문제에 활용하고 있다. 해서 OX 옵니다. 자, 내신 탄탄 중요 문제 고고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1번은 3번, 2번은 4번, 5번은 2번 됩니다. 그리고 1등급 도전 1번은 자 주연 멋있게 1번 정답은 모르겠어요. 세인 1번 정답은 1번. 빙고. 자, 혹시 검토 및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